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레임, 저번에는 이제 이동, 무빙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던 그런 강의? 뭐 그냥 알려드리는 내용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프레임, 저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프레임에 관해서 좀 합니다. 자, 프레임을 이제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내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심리전이 이제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이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가 불리한 상황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기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이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내밀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때릴 수 있는가, 그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때리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건데, 뭐 땀 프레임, 그 다음에 15프레임,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때 버튼을 누르고 13의 프레임이 딱 지났을 때 이때 판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프레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게임이 60프레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게임을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이시죠? 59fps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60으로 보는 게 맞고, 이걸 이제 해서 하는 게 이제 싸움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13프레임의 기술을 쓴 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의 기술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쪽이 이기겠죠. 왜냐? 13프레임은 여기서 이제 판정이 발생하는데 10프레임은 그 이전에서 발생해서 때릴 거니까요. 심지어 이 와중에 맞으면은 카운터 판정이죠. 카운터 판정이 나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기술에 따라서는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뭐 통상적으로는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10프레임에서 때렸고 얘는 13프레임에서 때렸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 유리하겠죠. 일단 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상단 회피 기술, 상단 회피성, 하단 회피, 이런 거는 다 일단 논외로 치고 하겠습니다. 해부님 어서오세요. 논외로 치고 할게요. 이거까지 포함이 되면은 좀 그냥 프레임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프레임에 관한 내용이라고. 뭐 없죠. 근데 이제 이득과 손해라는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조금 입문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똑같은 말이잖아. 뭐 여튼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2의 차이를 몰라서
그거를 많이 이용을 못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미겔이 6BR 6 때? 6 때는 웨너퍼가 3LP죠. 3LP가 바드시 플러스 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너프가 돼서 마이너스 2까지 됐죠. 이게 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어. 초보 때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이런 프레임을 갖고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제가 세븐 들어와서 이제 요런 개념이 생기면서 요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좀 실력이 그때부터 좀 많이 늘긴 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슨 기술이건 가드시에 아드시 혹은 히트시 이득과 손해가 있습니다. 이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냐면은 내가 좀 더 고지를 점령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2프레임 정도 우선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표 보실 때 플러스 2라는 건 저한테 플러스 2 정도, 2프레임에 2 정도 아니 플러스 2프레임에 이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뭔 소리냐, 아까 예시 든게 다시 예시를 들게요. 12프레임 기술이 있었고요. F로 쓸게요. 12프레임의 기술이 있었고 10프레임 기술이 있었어요. 활동이 그랬을 때 그냥 같은 타이밍에 동시에 눌렀다면 당연히 이쪽이 프레임이 이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플러스 3을 가져갔어요. 플러스 3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길까요? 얘가 이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은 프레임을 라고 칠게요. 여기서 플러스 3을 이득을 봤다는 거는 저는 딱 여기서 경직이 끝난 상태예요. 경직이 끝났어. 그냥 바로 입력 들어가서 프레임에서 딱 타격 판정이 발생한 거죠. 근데 상대는 그 3프레임 동안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이 사람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인 거죠. 3프레임을 손해 본 거예요. 3. 그러고 여기서 입력이 됐고 발동이 되는데 13프레임이 걸리겠죠. 총 여기 위치까지 오는 데가 13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저는 1프레임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사람보다 3프레임 빨리 입력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한 프레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내가 플러스 7을 가져갔다. 플러스 7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제 기술 발동 있죠. 그러니까 발동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웨너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기술을 맞추고 나서 몇 프레임까지 이길 수 있겠냐 생각하시면은 스텝과 동시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동시에 맞겠다.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17프레임까지 제가 기술 내밀어도 상대가 뭐 횡을 치거나 뭐 이상한 회피성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한, 반격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한 17프레임까지는 제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라는 표현보다 때릴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몇 프레임까지 이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이제 요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프레임에 대한 개념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요거에 대한 싸움 방법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수 장난까지 이제 둘 다 포함해서 타수 장난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프레임으로 인한 싸움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거는 근데 사람 성향 잘 봐야 되는 게,
그 저기 있거든요. 고집을 좀 잘 부리시는 분이 있어. 이제 조금 어떤 이제 상대 성향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근데 고집을 부리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선택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단력이 높은 편이고 우유부단한 거는 좀 결단력이 낮은 타입이겠죠. 여튼 결단력이 낮은 타입이 있어요. 낮은 타입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버튼 절대 안 누르시는 분, 이런 타입이 있어요. 아, 내가 손해? 손해? 아대? 이런 타입이 있고, 내가 손해여도 준다, 이런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 정도로 지금 크게 보면 이런 정도 두 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싸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 결단력이 상당히 높은 경우. 결단력이 높다, 다시 말하면 잘 개긴다. 잘 개긴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내가 이득기를 깔고서 이 이후 절대 판정을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굳히겠죠. 절대 판정이라는 거는 상대가 뭔 기술을 내밀어도 이 기술이 이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프레임에서 봤듯이, 만약에 제가 상대가 만약에 7프레임을 손해봤어요. 7프레임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7프레임 이득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7프레임 이득이고, 이 사람만 7프레임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러면 상대가 잽을 내밀었어요. 만약에 제일 빠른 잽이죠. 잽이 프레임에서 이제 10프레임에서 총 7프레임에 이제 반응을 해요. 17프레임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뭐냐? 저는 여기 17프레임 기술을 내밀었을 때는 같이 맞는 거, 동시 히트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짧은 기술들, 더 짧은 10에서 16프레임 기술을 내민다면은 반드시 이기겠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7만큼 막 큰 기술이 있는 캐릭터 있고 없는 캐릭터 있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되고, 절대 판정은 이득만큼 이득 프레임 플러스 10프레임 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게 절대 판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행으로 피할 수는 있어요. 행으로 피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7프레임 손해고, 상대가 횡을 돌 수 있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 구간이 존재할 건데, 뭐 그 여기 이상부터는 횡이 가능하다, 뭐 그러면 그 전 뭐가 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횡 떼고 생각하세요. 프레임에 대한 개념과 싸움을 어떻게 하는 식인지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횡 가능인 프레임이 있겠죠. 그러더라도 그 전거 내미면은 완전히 다 잡아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호밍기를 깐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구간에 10에서 16프레임 구간의 걸 해서 상대가 뭘 내밀어도 제가 이기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던 사람
깨게 못 깨게요. 그 간단한 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둘 다 미겔로 할게요. 이 캐릭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 이득 싸움을 주요하러 하는 거.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레임 싸움에 대한 거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히트시와 이제 가드시가 있지만 일단은 가드시 이득이든 뭐 히트시 이득이든 뭐 똑같습니다. 뭐 상대가 뜬다거나 뭐 콤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프레임 이득은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 그게 중요해요. 자기 기술이 플러스 몇인지 마이너스 몇인지 그걸 좀 알아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근거가 갖고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겔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미겔은 이제 이득기가 대표적으로 2개 정도가 있는데 덩크와 바이브롤러가 유후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좀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덩크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 이건 플러스 3이고 이건 플러스 7입니다. 아드를 시켰을 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보도록 할게요.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캐릭터가 근데 다 그냥 티어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본인이 잘 즐기실 수 있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일단은 요거 하고 웨너퍼 이렇게 나왔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덩크가 제가 플러스 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13 상대가 13프레임 기술까지 내밀었을 때 저와 동시 히트한다 라는 걸 보면 되겠죠. 한번 봐보죠. 제가 잽을 내밀면 동시 히트하죠. 왜냐?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같이 내밀면은 잽이 13프레임 발동이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3 이득에서 12프레임짜리 공격을 한다면, 제가 10프레임짜리를 개긴다면 저만 맞겠죠. 심지어 콤보도 들어가겠죠. 이러면 이렇게. 자, 미겔 하이킹은 12프레임입니다 여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횡이 돌아질 수도 있는 게 뭔 문제냐 이건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론상 이게 절대 판정이긴 해요. 제가 뭐 11프레임짜리 기술 내밀어도 안 되고 세비점다 11프레임짜리 기술 내밀어도 안 되고 10프레임 기술 내밀어도 겨우 동시 히트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횡은 돌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약한 저거죠. 약한 이득이기 때문에 횡이 돌아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강한 이득 플러스 7 같은 거 이런 건 좀 피하기 힘들죠. 플러스 7이기 때문에 횡 돌 여유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세비지 앞에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돌 여유가 없죠. 횡을 돌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은 웨너파가 무조건 이겨요. 제가 뭘 내밀어도 집니다. 이거는 플러스 7인데 플러스 7이니까 저는 상대방은 플러스 17까지 내밀어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로 이론상 따지고 보면은 요거 한 다음에 덮어 하면은 상대가 개긴다는 게 확정이라면 요것도 확정으로 들어가겠죠. 왜냐? 더블 어퍼는 16발동인데 제가 10프레임짜리 내밀어도 동시 히트할 수 없어요.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싸움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까 첫 번째 타입이 상대가 잘 개기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묘수 아닌 묘수가 바로 이득기 가드시키고 기술 내밀어서 때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개기려고 해. 그럼 때려야죠. 내가 이득권을 가졌는데. 그쵸? 이득권을 가졌으니까 때립니다. 때리면 돼요. 무조건 이겨요. 상대가 무조건 개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쓰면은 이겨요. 이게 가장 이제 통상적인 상대 방법인 거고요.
마우스 어디 갔어? 그래서 이거 몇 번은 맞아요. 내가 이득기를 깔고 했더니 못 깨기게 된단 말이에요. 깨기게 돼요. 그럼 못 깨기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깨겨? 가만히 있는 소리죠? 가만히 있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단을 긁고 싶으면 하단을 긁고, 이득기 한 번 더 깔고 싶으면 이득기 한 번 깔아보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7 같은 거는 솔직히 개기가 힘들어요. 왜냐, 플러스 7이면은 어지간한 기술이 대부분 아무리 느려봐야 17프레임 하단이 아닌 이상 요걸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개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심리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 굳어있긴 해. 상대가 굳어있긴 한데 하단 기술을 이제 긁으려고 하잖아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상대한테 타이밍을 읽혔다? 그러면은 바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제 대부분 이런 걸 좀 주로 많이 노리는 편이죠. 하단 때리고 하단을 때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는 하단 발동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이기거든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이긴다고 판단이 확실하게 됐을 때 이제 요걸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이런 거 한번 카운터 같이 나죠. 왜냐, 발동이 18인데 저는 11프레임 기술 써서 끊어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상단 회피 기술을 쓰면은 요런 건 또 면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가위바위보 싸움이 있겠지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와 이제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대가 가만히 있게 만들었다, 내가 하단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판단, 상대가 개겨서 하단을 막을 건지 아니면 앉아서 막을 건지, 뭐 그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두 번째 케이스는 거꾸로였죠. 두 번째 케이스는 거꾸로였어요. 안개김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막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득기를 깔고 이득기 이후 편하게 하세요. 다만 상대가 강단이 있다면 하단을 막아볼 수도 있고 하단을 흘려볼 수도 있거나 뭐 하겠지만, 그걸 뚫는 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좀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아마 요 부분을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프레임 이득을 가져간 측에서 프레임의 이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측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죠. 내가 이득이다.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겠죠. 1. 절대 판정을 내밀어서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한번 커트를 해보겠다. 2. 하단을 때리겠다. 단 때리기. 아니면 3. 뭐가 있냐? 다시 깔기. 요거는 두 개는 안 개긴다라는 게 보장이 됐을 때고, 이거는 개긴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됐을 때 요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호밍기도 뭐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이득에 따라서는 호밍기까지 뭐 빨아주면은 얘는 이제 행을 붙잡아 놓는 용도로 하겠죠.
내가 이득기 깔아놓고 횡을 깔아놨을 때 만약에 호밍기가 심지어 이득기에다가 절대 판정이라고 하면은 뭐 겠죠. 근데 물론 요거는 턴이 넘어가겠죠. 이것도 턴 넘어갈 수 있어요. 기술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됐다 이거.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이득기를 봤다면은 다시 오겠죠. 다시 절대 판정 싸움이냐, 하단기 때릴 거냐, 다시 이득기 때릴 거냐, 아니면 호밍기 뭐 돌려본다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하겠죠. 근데 하단을 때리면 또 이득이 생길 수도 있어. 하단이 때리면 또 이득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플러스 3이에요. 그럼 뭐가 절대 판정이겠어요? 요거까지 절대 판정이겠죠. 상대가 횡을 돌 수 있다는 거를 배제한다면은 그냥 요걸 때렸어요. 그럼 나한테 다시 이득권이 돌아온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이득 싸움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요 싸움이. 다음. 근데 내가 이득이다라고 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또 요걸 또 생각을 해봐야지. 자, 내가 이득기를 사용해서 이득을 본 경우가 있고 그냥 히트시켜서 대부분의 기술은 히트시키면 이득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근데 몇몇 기술은 손해가 있어요. 어떤 기술은 마이너스 2프레임, 뭐 맞추고도 마이너스 2프레임, 맞추고 뭐 플러스 0,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기술은 히트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득인 상황이 돼요. 내가 이득인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 걸 가드에서 어떤 기술을 가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득기가 아닌 기술을 가드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인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요 심리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손해다. 나 손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1. 이겨본다. 보기. 자, 각도력. 안개기기. 안개 껴보는 거예요. 또 3. 이게 안개 기는 게 가드 하는 거겠죠. 중단가드 자꾸 이거 모르네. 중단가드 그다음 하단가드 뭐 이거는 뭐 이름 뭐 요거까지 뭐 포함이 한다고 치고요. 하단가드를 하는 거. 자, 요 상황에선 제가 어떤 경우에 선택하냐? 상대가 다시 이득기 깔 경우 깔 것 같을 때. 내가 하단기를 사용할 것 같을 때. 이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득기가 대체적으로 프레임이 느려요. 이득기 뭐냐면 발동 프레임이 느려요. 그 미겔 예를 들어서 미겔 바이브롤러 같은 거 이 왼발 얘는 발동 30프레임이에요. 그럼 아무리 플러스 7 이득을 봤다고 해도 30프레임이면은 끊겨요. 딴 거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프레임이 느립니다. 느려서
카운터에 좀 취약해요. 그 연속으로 깔 때는 뭐 내간 뒤양손 있죠. 뒤양손도 프레임이 느려서 플러스 4인데다가 프레임이 느린 편이라 카운터도 잘 나는 편이고요.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득기 특징이 이제 발동 프레임이 느리다는 거에서 이제 상대가 다시 이득기를 깔 것 같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개겨보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빠른 기술로는 못 깨기겠지만 상대가 하단기 사용할 것 같을 때 하단기 특징도 하단기도 마찬가지로 발동 프레임이 느립니다. 느린 편이에요. 그냥 빠른 것도 있어요. 근데 빠른 거는 좀 그게 있어. 손해가 있어요. PL 하단 요거 있잖아요. 요게 대표적인 하단 손해기거든요. 맞춰도 손해. 막히면 죽고. 이게 근데 발동이 15예요. 이게 발동이 15라서 이게 뭔 상황이 되냐면 요거 이득하고 요거 때리면은 다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째블레미로도 져 이거는. 요것도 나름대로의 절대 판정 기술인 거죠. 플러스 7에서 15프레임 하단 기술을 쓴다? 절대 판정인 거죠. 그럼 이것도 형 안 피해지나? 빡세긴 하네. 요게 절대 판정이라서 그냥 깔아볼 수가 있고요. 뭐 막히면 죽죠. 이게 1타만 쓰면 쉽게 죽지는 않을 건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해서 대표적인 예시로만 들었을 때는 개겨보는 게 맞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단 카드는 이제 상대의 절대 판정이 예상됐을 때, 절대 판정 기술이 예상됐을 때. 자, 이게 예상이 됐을 때는 중단 카드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상대가 이걸 썼잖아요. 만약 이걸 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손해에서 이득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가드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기술이면은 손해라고 했죠. 가드가 됐을 때. 그럼 저는 이득을 다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득의 심리로 가는 거예요. 이득 심리로. 이득 심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내 프레임하고 상대 프레임을 잘 알아야겠죠. 이것까지 하려면은. 근데 대부분 그냥 생각을 할 때 모른다 싶어도 가드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이니까 개겨볼 만하다. 아니면은 내가 이득이니까 뭔가 행동을 취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득 심리로 넘어가요. 이건 턴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턴 넘어감. 턴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단 가드 해도 마찬가지로 이득으로 넘어가겠죠. 하단 가드 되면은 뭐 대부분 딜캐가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맞고 컷 하이킥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득을 보면서 이득 심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대표적인 프레임 싸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되게 길어지. 일단은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타수 장난은 다음 걸로 넘기죠. 타수 장난하는 거는 이제 다음 거에서 좀 이게 그러니까 요 프레임 싸움을 무시할 수 있는, 프레임 싸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타수 장난인 거예요. 이거는 다음 걸로 컷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지면 피곤하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커트.